오늘도 역시 1316 매매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주들 중심으로 여러 차트를 다각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시젠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수젠텍, 진매트릭스와 함께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중에 테마주 매매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테마주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테마의 강도입니다. 어떤 테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국내적 테마이냐 국제적 테마이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테마는 분명 국제적 테마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전기차 화재 문제는 일단 국내적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벤츠 CEO의 입장 발표 이후 국제적인 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버리면 이슈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19일 장중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제는 전 거래일보다 19% 급등한 33,200원에 거래 중이다. 시제는 2022년 6월 엠폭스 바이러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했다. 백금총매 살균 기술을 보유 중인 캐스피온도 같은 시각 18.09% 급등 중이다. 천연두 치료제 브린시도포비르를 개발 중인 미국 키메릭스의 핵심 중간체를 공급하는 파미셀도 17.9% 상승하고 있다. 엠폭스는 천연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약품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엠폭스 감염 여부 진단 및 엠폭스와 대상포진 동시 감별 진단 등 진단키트를 개발한 진매트릭스도 13.02% 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7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또 다른 하위계통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확산하자 지난 14일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명 넘는 엠폭스 확진자와 사망자 500명이 보고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엠폭스 감염자를 넘는 수준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부연구 위원인 에벨레 오케레케 박사는 이런 비상사태 선언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제적인 이슈가 될 만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로 시젠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주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약 바이오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고 긴 하락세 끝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충분히 다진 것도 보입니다. 쌍바닥이 보입니다. 월봉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후 끝모를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번 달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 테마 및 엠폭스 테마가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당분간 시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과대 낙폭 후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26일선과 13일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인 것도 확인되어집니다.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추세선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서 상승 과정에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할 때 따라잡으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장 초반에 따라잡으면 됩니다. 혹은 어제 예측샷 개념에서 종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다는 것은 하락세를 극복했다는 의미이며 상승 탄력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봉상에서는 타점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도 30분봉을 활용하면 정확한 타점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기 스윙 매매나 당일 단타에서 최고의 타점을 제공하는 차트가 이 30분봉 차트입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트입니다. 노벨상 줘야 합니다. 헤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자뻑에 빠졌네요.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오늘 시초에 돌파를 했습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당일 날아가는 것입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어 단타를 해야 합니다. 올라갈 자리가 확보된 종목을 고르는 것이 단타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차트를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위의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평선을 지우고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에 꼬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일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따라 붙을 생각하지 말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위의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돌파해야 할 두 개의 저항 라인들이 있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고 또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30분 봉상에서 타점이 나오면 예측샷 개념에서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상승세를 제대로 탄 종목을 실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1326 매매법을 활용해도 됩니다. 차트를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지금이 12시 31분입니다. 상한가가 깨졌네요. 조정이 나온다면 13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추세로 보아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해도 되고 최저 거래량 뒤 양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여하튼 실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꼭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진매트릭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매트릭스 주가는 오전 11시 17분 기준 전일 대비 15.62% 급등한 5,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고 있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30주 차에 코로나 신규 입원 환자는 477명으로 직전 주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31주 차에는 878명, 32주 차에는 1359명으로 증가해 해당 주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한 전체 신규 입원 환자의 65.8%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올해 들어 65세 이상 코로나19 누적 입원 환자는 약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 역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는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1,300명을 훌쩍 넘었다. 5주 만에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확산세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는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매트릭스는 생명공학을 통한 항암, 항바이러스, 항생물질 등의 의약품 개발 및 유전자 변이 연구를 통한 진단제 개발과 이에 따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고객으로는 녹십자 의료재단 및 대형 종합병원 등이 있으며 종속기업인 의료용 진단시약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추진 매트릭스 바이오를 2019년 흡수합병하였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RFMP 원천 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전자 진단을 수행할 예정이며 신규 테라노스틱스 기술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입지 강화 예정이다. 다중병원체를 일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멀티플렉스 진단 키트 네오플렉스를 개발하였고 시태그 다중진단 원천 기술 확보는 물론 임상의와 검사실 대상, 전문적인 학술 정보 제공 등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다중호흡기 제품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국내외 대형 병원 및 수탁 전문기관의 차세대 다양한 분자진단 제품군의 공급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상입니다. 진매트릭스는 녹십자 MS와 더불어 대표적인 원숭이 두창 테마주, 즉 엠폭스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진매트릭스는 40분 내에 엠폭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녹십자 MS는 유전자 증폭 PCR 방식으로 진단 가능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엠폭스를 PCR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로 분류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거래량 볼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최초 상승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최초 상승 이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종목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일명 테마주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테마의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아간 것입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종가 매매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상승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고점에서 쭉 밀려버린 후 며칠 동안 계속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흐른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거터 위양이 보이시나요?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을 엄청 소화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날아간 것입니다. 거터 위양, 즉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 캔들인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서 이 모습이 30분봉 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이날 종가에 들어갔다면 이 현상의 상승분, 즉 60%를 먹을 수 있었겠네요.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위에 보조지표들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후 기준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살아있으며 영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30분봉 차트에서 보조지표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갭으로 떴지만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초에 들어갔다면
역시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었겠네요. 제가 잡은 타점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분봉) 차트는 진짜 기가 막힌 타점들을 제시합니다. 사실 테마주 매매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매매법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세력들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일명 테마를 만들어서 개미들을 털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세력들이 만들어낸 테마인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테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및 원숭이 두창 테마는 결코 작전 테마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테마입니다.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30분 봉상에서 타점이 나오면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역시 뉴스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체외진단 기업 랩지노믹스의 해외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랩지노믹스 주가는 이달 들어 38.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7.2%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익률이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은 실적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랩지노믹스는 분자진단,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개인 유전자 검사 PGS 서비스에 특화된 체외진단 기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화표소연세 반응 PCR 검사 수요가 급증해 매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랩지노믹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루아 프라이빗 에쿼티는 해외 진출을 통해 랩지노믹스 기업 가치를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대형 클리아랩을 인수해 자사 제품뿐 아니라 국내 여러 진단업체의 제품을 공급하며 K진단의 미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클리아랩 시장에서 업계 선두주자인 랩코프, 퀘스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랩코프와 퀘스트 기업 가치는 20조 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8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클리아랩 QDX 지분 100%를 6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QDX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의 지역에서 위장, 호흡기, 비뇨기, 여성의학 관련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QDX는 2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상위 대형 보험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1분기 해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0배 성장한 120억 원을 기록했다. 랩지노믹스는 랩 자체 개발 테스트 LDT 키트를 생산해 QDX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LDT 키트 전환을 위해 총 13개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 클리아랩 향으로 개발해 9월 첫 물량을 출고할 호흡기 LDT 키트는 기존 미국에서 사용하던 호흡기 키트 대비 원가가 90% 이하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랩지노믹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까지 가능한 호흡기 키트를 공급하면 매출과 이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랩지노믹스는 2020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코로나 PCR 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EUA를 받았다. 코로나 PCR 키트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진단도 가능하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외부에서 조달하던 키트를 LDT로 내재화하면 원가가 낮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며 국내 유일하게 대형 클리아랩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QDX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이후 미국 서부와 중부권에 있는 클리아랩도 추가로 인수한다. 외형 확대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선두권 업체와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테마에 엮여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없이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동시에 13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13일선과 26일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인 자리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테마주로 엮인다면 급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지만 매물 소화 음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전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후 급상승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이런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 테마는 확실하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타점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서 30분봉상에서 좋은 타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이후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자리가 모두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일간의 단일가 매매 이후 단일가가 풀리면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 후에 전환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엄밀히 말해 공중부양선이 아니라 전환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오늘 장중의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 다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서 일봉상 위의 저항 라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느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도 중요 저항 라인이었는데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위의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거래량이 줄면서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면 맨 아래 파란색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파란색 지지라인 사이의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얇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구간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할 때 한 방에 급등을 하는 자리들입니다. 역시 타점을 잡을 때는 30분봉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주로 연습하실 때 1326 매매법도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은 대개 급등세를 이어가기 마련이지만 중간에 반드시 조정 기간이 나옵니다. 그때를 노리시면 됩니다. 1326 매매법으로 따지면 13일선이나 26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테마주 매매는 단기 스윙 매매에 능통한 고수들이 즐겨 다루는 매매법입니다. 테마가 소멸될 때까지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이자 타점을 잘못 잡으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는 매매법입니다. 우리는 단주로 매매를 연습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테마주들도 다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30분봉을 활용하면 틀림없이 좋은 타점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고수가 되면 이런 테마주들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